선배님 오셨습니다. 손바꿔 가겠습니다. 네. 네, 손바꿔 네. 오랜만이죠. 오랜만입니다. 네, 손이 가요, 손바꿔요, 뭐 사실 다 자매품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예. 예. 어떤 이 저희가 대한민국 최고 축구 예능 채널을 추구하는데 예능에서도 보면 이런 어떤 전문적인 포인트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가끔 필요하죠. 들어가야 돼요. 양념으로. 맞아요. 네. 그래서 오늘은 다들 아시는 마술사, 어허. 실룩실룩 슈팅. 네. 그리고 2000년대 중반 정도의 축구를 보신 분들은 그 임팩트가 강하게 남아 있는 외계인. 예, 외계인. 네. 호나우지뉴에 대한 이야기를 네네. 해보려고 합니다. 네. 아마 포털뉴스에서 보셨을 거예요. 예, 많은 분들이 지금 파라과이에서 위조 요건 쓰다가 잡혔다. 네. 뭐 바보라는 소리 들었다. 맞아요. 네, 이런 뉴스는 쉽게 접하셨을 겁니다. 그렇죠. 그냥 이렇게 뭐 타이틀만 쓱쓱 보시면 그렇죠. 네. 또 우리 채널 또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워낙에 축구 기사 또 좋아하시니까 너무 축구 기사만 봐요. 그런가요? 적당히 좀 자제를 하셔야 됩니다. 네, 나가서 네. 연애도 좀 하시고 예. 코로나 때문에. 아. 지금은 애인 없는 게 다 그 이해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지금 저희 보는 분들 애인이 다 있어요. 그 모니터를 보고 2D. 예. 그렇구나. 그래서 이런 모니터에다 또 그 입술 맞대고 그러면 그런 분들 나중에 이제 감염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네. 자제를 하시고요. 예. 네. 이거 시작하기 전에 제가 말라가 태생 황 선생에게 황 선생 직접 제가 확인했습니다. 호나우 진유냐, 네. 호나우 딩요냐. 예전엔 딩요라고 불렀거든요. 딩요가 좀 귀여워. 귀여워요. 딩요. 네. 예. 그런데 얘기 들어보니까 기자들끼리 만나서 예전에 한번 합의를 봤다. 호나우 진유로 통일하자. 진유. 네, 진유. 그래서 뭐 입에 잘 안 맞습니다만 저는 호나우 진유로 오늘 통일할게요. 그런 느낌에서 예전에 사실 주제 무리뉴가 아니라 조세 무링뉴라 그랬거든요. 호세 무리뉴도 있었고. 맞아요. 네, 다양합니다. 네, 맞아요. 엠레 장칸창 같은 거죠. 네. 네. 뭐 사실 외국 사람들이 이주헌이나 이주현이나 신경 씁니까? 네, 이주연도 있습니다. 예, 이주언. 맞아요. 다양하게 있죠. 그렇습니다. 네. 호나우두 지아니스 모레이라. 네. 80년생이고요. 뭐 그레미오에서 데뷔한 다음에 뭐 파리 생제르맹, FC 바르셀로나, AC 밀란 등등을 거쳤고 마지막에 브라질로 돌아가서 뭐 그때도 뭐 플라멩구, 플루미넨시 등등 유명 클럽에서 선수 생활을 했습니다. 맞아요. A 매치 100경기에서 한 경기 모자란 99경기 네, 출전했고 수상 경력이 화려합니다. 그럼요. 네, 특히 그중에 2005년도에 그 발롱도르, 또 2004, 2005년에는 그 FIFA 올해의 선수. 이때는 통합 안 됐을 때인가 보네요. 네. 이 호나우지뉴의 어떤 이런 커리어들을 쭉 생각을 해보면 네. 마술과 같은 플레이를 너무 짧게 보여줘서 더 임팩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때가 저는 가끔씩 호나우지뉴의 플레이를 폄하하자는 게 아니라 너무 짧고 강렬해서 미화되기도 합니다. 사실 쭉 보죠. 네네. 그러면 뭐 어떤 분들은 호나우지뉴가 그 커리어를 그대로 이어갔으면 메시, 호날두와 비슷했을 것이다. 근데 잘 지켜보면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뭐 그러면 이왕 준비한 김에 호나우지뉴와의 추억이 좀 있습니다. 개인적인 추억은 아니고 2년은 아니고 그래요. 어떤 거 있죠? 2007년에 제가 결혼을 했어요. 한참 전이네. 예. 지금 2007년에 초등학생 분도 지금 보고 계실 텐데. 그렇죠. 네, 유치원생도 있고. 결혼하셨을 때 그 전날까지 야근을 하다가 결혼하셨다고 야근까지는 아니고 제가 거의 저녁까지 했죠. 네네. 9월입니다. 2007년 9월에 제가 신혼여행을 축구 보러 갔습니다. 축구 보러 바르셀로나 갔어요. 바르셀로나로. 네, 그래서 그때 주중이었기 때문에 그 리그 경기는 아니었고 그 챔피언스 리그. 이 예선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그 올림픽 그 리옹하고 같은 리옹. 예, 그래서 리옹과의 홈 경기를 봤고 그때 78,000 관중이 왔고 3대0으로 이겼어요. 3대0으로. 선취골은 리옹의 자책골이었고 그다음에 메시와 앙리가 골을 넣었습니다. 근데 이때 그 레이카르트 감독 라이카르트가 있었을 때 그 경기력이 썩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3대0으로 이겼지만 홈 관중들이 굉장히 좀 야유를 하고 뭔가 좀 불만을 표시했고 다음 날 신문을 봤는데도 호나우딩뉴에 대한 약간 좀 불만, 지적. 호평이 아니라 이겼음에도 불구하고 이겼지만 뭔가 이상하다. 계속 왜 이러냐, 왜 이렇게 못하냐 이런 지적이 있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바르셀로나 팬들은 기준이 높아서 그냥 이기면 안 됩니다. 본인들의 스타일로 이겨야 돼요. 그리고 이 시즌 끝나고 다음 해에 호나우지뉴가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래서 광희중을 방문해서 그때군요. 그때 애들이랑 뭐 웃으면서 축구하고 레슨도 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이런 호나우지뉴가 3월 4일에 파라과이에 들어갑니다. 파라과이. 네, 형과 함께 행사 참석 위해서 갔는데 형나우지뉴. 네, 기사가 그 후에 굉장히 여러 건이 나왔거든요. 가장 최근 기사는 파라과이 카지노 데벌의 초대다. 좀 갔어요. 돈 보러 간 거죠. 그런 당시에 그 위조된
파라과이 여권을 사용한 혐의로 호텔 방에 있다가 체포당합니다. 결국 위조 여권이 가장 중요한 문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 체포될 때 사진 보면은 웃고 있어. 그러니까 약간 저는 그 사진을 보고 진짜 죄송합니다. 네. 약했나? 왜냐면 체포를 당하는데 웃고 있으니까 혹시 야 웃음 가스라거나 뭐 이런 걸 한 게 아닌가? 특히 이 당시에 그 사진을 보면은 뭔가 좀 원래도 좀 웃는 상이긴 하지만 그렇죠. 원래 그냥 뭐 밝은 쾌활한 성격이기도 하지만 이를 드러내면서 아니 와가지고 경찰이 체포해 가는데 그래도 뭐 약간 해맑으니까 거기서도 해맑으면 그 조증도 이상한 거죠. 이상하죠. 그런데 웃을 일이 별로 없는 사람이야 사실은 지금. 왜냐? 알고 보니까 이미 브라질 여권이 말소된 상태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 이건 스페인 일간지 마르카의 보도에 따르면은요. 이미 브라질 법원이 약 25억 원 정도를 이제 그 내지 못한 호나우지뉴의 여권을 이제 그 몰수 압수하라는 명령을 내렸다는 거고요. 당시 통장 그 계좌 잔고를 보니까 겨우 6유로. 6유로면 우리나라 한 만 원 돈 되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게 브라질 법원이 이거 돈 안 내니까 이걸 다 강제로 다 확인해 봤더니 고작 그거밖에 없었다. 물론 사는 집도 의리의리해요. 그런데 자기 명의가 아니라는 거죠. 당시에 그 형하고 이번에 같이 체포된 그 형하고 같이 어떤 보호구역 안에 낚싯대 보드를 이제 지으려다가 불법권 치켰기 때문에 결국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호나우지뉴가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그렇죠. 돈 벌 거리가 외국에 있는 겁니다. 행사 뛰어야 돼. 행사해야지. 이미 뭐 세계적인 셀럽이고 또 FC 바르셀로나의 그 홍보대사 이기도 하고 현재 이런 상황에서 외국을 이제 드나드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번에 결국 구속이 됐고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지만 기각됐어요. 도주 우려가 있다. 야, 그 도주 우려가 있나? 네네. 결국 이 도주 우려가 있다. 그리고 또 석방해주면 수사에 어떤 그 방해나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안 된다. 그래서 이 파라과이 내에 특히 구치소 내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여전히 구속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또 호나우지뉴 측이 이거 보석 보증금 내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게 현금이 아니라 부동산이었습니다. 부동산 뭐 가치가 약 10억 원이다. 이런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현지 법원에서는 이거 이 호나우지뉴의 경제적인 능력을 고려하면 아주 적은 금액이다. 이거 뭐 안 돼. 이 정도로 안 돼. 라는 판단을 했고요.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과 파라과이의 어떤 그 국가 간의 분쟁 양상도 있다. 그 정도예요? 네, 이런 언론 보도도 있거든요. 호나우지뉴의 변호사가 지금 여러 명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케이로스. 동명이인. 깜짝이야. 저는 주먹 감자 케이로스 갑자기 여기가 있네. 동명이인 세르히오 케이로스라는 변호사가 파라과이 법원이 호나우지뉴에게 불법적인 행위를 했다. 이거 브라질 영사관에서 지금 이거 문제 제기하기 위해서 보고서 작성 중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물론 변호사의 말은 그대로 다 들 수는 없어요. 그냥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은 뭐 누구나 할 수 있지. 실제가 어떤지는 모릅니다. 뭐 변호사는 다 할 수 있는 거니까. 또 이제 변호사 본인께서 하시는 얘기니까 다 맞겠죠. 주장이니까. 그렇죠. 변호사는 주장을 하는 겁니다. 주작이 아니라 주장이죠. 주작해서 주장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지. 주장이 주작일 수 있어. 그렇죠. 그걸 가리는 게 또 이제 법원 판사가 하는 거고. 그렇죠. 이런 상황에서 파라과이는 호나우지뉴 측이 이거 브라질 대통령하고 친하기 때문에 이거 혹시 힘써가지고 이거 압력 행사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한 게 파라과이 당국이라는 거는 못 봤어 제가. 다만 파라과이 언론들이 그런 얘기를 하고 언론들이 있다. 일단은. 그러면 브라질 대통령 선거가 2018년에 있었는데요. 이때 현 당선된 브라질 대통령 그 당시 후보에 지지를 했대요. 호나우지뉴가. 그러면서 그에 대한 어떤 그 보은이나 보답인지는 몰라도 이제 관광 대사 직함 받았다. 물론 이게 좀 명예직 이런 개념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브라질 대통령과 굉장히 좀 친분이 있지 않겠느냐. 이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많은 사람들을 좀 깜짝 놀라게 또는 많은 사람들에게 웃음을 준 이 파라과이 그 현지 변호사의 말이 있습니다. 호나우지뉴를 변호하면서 뭐죠? 야, 호나우지뉴는 바보다. 얘 바보야 바보. 아니 이거 잘 모른다. 이런 거 몰라. 그냥 쓴 거다. 이런 건데요. 여러 언론 보도를 좀 종합해 보면 다양합니다. 이번 자선행사 주최 측으로부터 그냥 여권 받은 거대. 가짜인 줄 모르고 쓴 거다. 그쪽에서 그냥 받은 거 쓴 거다. 위조 이런 거 모른다 호나우지뉴는. 또 어느 사업가한테 선물 받은 건데 이거 그냥 갖고 있다가 쓴 거다.
어느 사업가가 여권을 선물로 주죠? 그러니까요. 예, 네. 좀 이상한데. 그리고 또 그래서 어느 언론은 야 이거 그동안 여러 차례 사용한 거 아니냐. 이미 위조 여권으로. 그렇습니다. 네. 또 문제가 좀 더 커질 수 있는 게 그러다 보니까 돈 세탁 가능성이 생깁니다. 네. 지금 이 호나우지뉴가 와서 이제 어떤 국가에서 행사를 뛰면 그렇죠. 많은 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예. 또는 그 호나우지뉴에게 돈을 뭐 100을 줬다고 서류 처리하고 사실은 뭐 30 정도 주고 그리고 70을 다시 받아먹는. 그렇죠. 그런 방식 쓸 수 있죠. 그렇게 해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실제로 안 준 돈을 줬다고 회계 처리만 한 다음에 그렇지. 네, 지하 자금을 이제 블랙머니를 이제 양성 자금으로 이제 세탁을 하는 거지.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미드나 영드에서는 이제 세차장이 많이 나오죠. 네, 이런 것들. 네. 그런 가능성도 나오고 또 마피아 뭐 연계 가능성이라든지 예. 현지 마약 조직 연계 가능성 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인데 별별리가 다 나오네. 그렇습니다. 또 여기에 호나우지뉴의 또 다른 변호사라고 이름이 나오는 아돌포 마르틴 파라과이 법원이 호나우지뉴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는 어떤 자각을 하지 못했다는 점을 놓치고 있다. 이게 번역이라서 좀 어렵습니다만 네네네네. 결국 호나우지뉴는 이게 죄가 된다는 걸 몰랐다. 어쨌든 모른다. 네, 나는 주장이거든요. 이거는 파라과이 현지 법으로 어떻게 되는지는 솔직히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뭐다 법이 다른 거니까. 하지만 대체로 비슷하거든요. 네. 이따가 우리나라 법에서 이런 주장하면 어떻게 되는가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고요. 좋아요. 네. 이제 또 외신 보도를 보면은요. 레갈 오스마르. 네. 오스마르. 네. 서울의 오스마르. 네. 예. 오스마르 레갈이라는 파라과이 검사가요. 다른 범죄 가능성이 있다는 그런 언급을 언론에 이야기했고요. 그리고 또 이거 로이터 통신에 로이터. 이건 또 마르셀로 페치라는 검사입니다. 페치. 예. 네, 마르셀로 페치. 네. 다 축구 선수 이름이 나와서 그러니까요. 이게 주작인가? 네. 약간 네. 네, 마르셀로 검사가 지금 수사 초기 단계다. 아직 모른다. 네, 이거 다른 연관된 행위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조사 중이다라고 하고 있고요. 또 이 사건 관련해서 브라질 사업가 1명이 체포됐다. 그리고 파라과이 여성 2명도 가택연금 상태다. 진짜요? 네. 뭐야 이거?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 돈 세탁을 비롯한 다른 심각한 범죄 연루 가능성도 있거든요. 예. 네, 이것까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건 참 더 황당한 뉴스입니다. 뭐죠? 구치소 내 풋살 대회가 열린다. 구치소 내 풋살 대회. 네네. 그런데 이게 브라질 신문 엑스트라라는 그 신문의 보도거든요. 벌써부터 뭔가 냄새가 엑스트라가 신문 이름이 엑스트라. 예. 뭔가 그냥 덧붙여 하나 주는 것 같잖아. 예. 네. 파라과이의 그 아순시온에 있는 그런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뭐 이제 번역할 때는 하나로 쓰니까. 네네네. 이제 구치소는 영어로 굳이 번역하자면 우리나라 그 법상은 이제 그 디텐션이라고 이렇게. 디텐션. 구류라는 의미를 이제 주로 많이 가지고 있죠. 그래요? 네네. 여기에서 194명의 수감자가 10개 팀으로 나눠서 풋살 대회를 연다. 그런데 여기에 호나우지뉴가 지금 있기 때문에 출전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인데 근데 이 엑스트라가 양심은 있네. 네. 여기 교도소장과 인터뷰했대요. 그런데 예. 호나우지뉴가 참가할 것으로 기대하지는 않지만 기대는 안 한다. 꼭 참석해서 다른 재소자와 함께 대회를 즐기기를 기대한다. 네. 근데 내가 볼 때 엑스트라 양심이 있어. 그래도 이렇게 인터뷰를 한 거 아니야? 이것도 주작인가? 인터뷰 주작합니다. 진짜 인터뷰도 주작해요. 심각하네. 진짜 장난 아니야. 예, 브라질 엑스트라지의 보도에 의해서 피해 보신 분들이 있으면 제보 부탁드리고요. 네. 자, 이런 상황. 근데 여권이 지금 문제되잖아요. 그렇죠. 여권. 위조 여권이 어쨌든 여기 핵심입니다. 그래. 근데 여권과 축구계에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어요. 아무래도 축구가 굉장히 좀 국제적인 스포츠고 선수들 이적도 국제적으로 일어나니까. 네. 같은 이제 국가 선수인 카푸. 브라질의 카푸. 네, 카푸가 위조 여권 써가지고 이거 뭐 체포됐다. 재판 받는다라는 그런 기사가 몇 개 있었거든요. 예전에 벌써 2006년인가 그럴 겁니다. 카푸 그런 사람 아닌데. 네. 근데 그 후에 또 본격적인 보도는 없고 좀 찾아보니까 무죄. 역시. 무죄 또는 무혐의라는 그런 글들이 보이는데 사실 문제가 실제로 유죄가 됐다면 그 후에 보도가 나왔을 거예요. 뭔가가 됐겠죠. 카푸같이 유명한 선수가. 네, 카푸는 또 인성이 좋기로 또 유명하지 않습니까? 큰 문제 없었거든요. 그렇죠? 올타임 넘버원 오른쪽 풀백. 그렇죠. 네. 추억의 선수입니다. 카푸. 네, 카푸의 어떤 그런 보도도 예전에 있었고 여권 관련해서 또 이거 기억하십니까? 그 빅토르 아갈리라고. 예전에 그 샬케에서 또 있고 2002 월드컵에 그 나이지리아의
나이지리아가 가나를 꺾고 본선 진출하는데 1등 공신인 1등은 아니야. 그냥 공신 중에 하나. 네, 공신 중에 하나인데요. 이제 이 빅토르 아갈리가 위조 여권 썼다가 네덜란드에서 체포됐다. 뭐 이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물론 야 이거 아니다. 이거 정당한 여권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만 뭐 문제의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는 것들. 당시 그 가나전에서 결승골을 넣었어요. 2002 월드컵 그 지역 예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경기에서 당시 그 대표팀에 유명한 공격수가 많았습니다. 뭐 바바야로, 셀라스틴 바바야로, 네, 또 바방기다. 다 이 게임에서 굉장히 빠른 선수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뭐 그 후에 이 빠른 네덜란드 공격수의 계보는 뭐 마르틴스라든지 나이지리아. 네. 이런 그 선수들이 나오고 있는데 있죠. 당시 2002 월드컵 때만 해도 지금보다 나이지리아 국가대표에 대한 기대가 훨씬 컸거든요. 그렇죠. 네, 그때 한 자리 차지했던 이 빅토르 아갈리 선수로 기억이 납니다. 또 좀 안타까운 소식인데 이거는 좀 슬픈 얘기죠. 샤페코엔시라는 그 클럽의 선수를 태운 전세기가 추락해서 이제 참 많은 인명 피해가 났던 그 사건인데 사실 이때 팀이 거의 이제 와해되는. 그렇죠. 네. 팀 자체를 더 이상 이어갈 수가 없었죠. 없는 정도 지경에 이르렀었죠. 그래서 다른 팀들도 이제 여러 가지 본인들의 나름의 어떤 그 희생도 같이 뭐 하는 긴급 임대라거나 여러 가지 좀 활동을 했었었죠. 축구계의 아주 비극 중에 하나인데 이때 한 선수가 여권을 분실합니다. 그래서 941생으로 그 비행기에 오르지 못하죠. 나 이 뉴스 봤던 것 같아요. 네. 참 이런 일도 여권 관련해서 기억이 나고요. 이런 거 보면 사람 운명이 한순간이에요. 그러니까요. 제가 주책란들에서도 얘기했지만 이 광활한 우주에서 이 먼지보다도 작은 여기에서 또 우리 한 명 한 명 아웅다웅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열심히 축구 보시기 바랍니다. 네. 정대세 얘기 한번 해보죠. 정대세 뭐 K리그에서도 뛰기도 했고 국적은 대한민국이에요. 여전히 대한민국입니다. 왜냐? 일본 태생인데 일본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한국입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 국가대표로 뛰었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또 여권도 북한 여권이 있어요. 이거 우리나라 TV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해줬거든요. 이런 것 얘기했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냐. 일단 FIFA가 유권 해석을 하기를 어떤 국가의 여권을 가지고 있으면 그 국가의 국가대표가 될 수 있다. 이런 유권 해석을 해서 북한 여권을 2007년인가에 받고 그 후에 북한 국가대표가 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 맞습니다. 그럼 이런 일이 왜 생기느냐? 이제 남북 관계의 특수성 때문인데요. 우리 법상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 섬들입니다. 그렇죠. 따라서 지금 북한 영토도 미수복 영토지. 우리 땅이야. 다른 나라가 아니에요. 법률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설령 뭐 북한에서 태어났든 북한 여권을 가지고 있든 법적으로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헌법상. 그러면 이게 또 북한에서 또 반대입니다. 그렇지. 북한에서 볼 때는 그렇겠죠. 야, 뭐 아버지가 대한민국 사람인데 왜 그래도 그대로 니네가 마음대로 해? 다 우리나라야. 라는 생각을 또 북한은 또 하는 거죠. 그들이 생각하기에는. 결국 이렇게 서로가 그 상대방을 법적으로 국가로 보진 않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물론 뭐 유엔 차원의 국제법 논의는 또 다 별개입니다. 자, 이런 상황. 여권 얘기 좀 하고 있잖아요. 맞아요. 여권. 우리 그 이스타 TV에 또 새로이 합류한 해설위원 누구죠? 임형철. 임형철. 트라오레. 네네. 나이가 어립니다. 96년생이죠. 나이가 어립니다. 그래서 해외 나갈 때 여권을 특수한 걸 받아야 됩니다. 단수 여권인데요. 단수 복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회용이라고 보면 됩니다. 일회용 여권. 이 나이인데도 그래요? 네. 이 정도면 나이가 아주 어린 건 아니잖아요. 25세 이상의 그래요? 25세 이상의 병역을 마치지 않은 사람으로서 이런 거 지방병무청장 등이 발행한 국외 여행 허가서 허가 기간이 6개월 미만인 사람에게 단수 여권이 발급된다. 이거는 유효 기간이 1년짜리고요. 나이랑 그 부분이 있구나. 유효 기간이 1년짜리고 다만 예외는 있어요. 뭐 우수문화예술인이라든가 이런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데 여기에 해당이 안 되지 않을까? 우수문화예술은 아니고 우수문화모술. 그렇습니다. 여권의 종류가 복수 여권과 이제 단수 여권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일반 여권, 관용 여권, 외교관 여권이 있습니다. 관용 여권이랑 외교관 여권. 뭐 관용 여권은 뭐 일단 그 공무상 공무원들이 쓰는 거고요. 외교관 여권이 있어요. 외교관들이 쓰는 건가? 이거는 일단 대통령, 국무총리, 에게 이제 발급이 되고 그리고 또 배우자에게도 그들의 배우자. 또 27세 미만의 자녀에게도 발급이 되고요. 또 특이한 게 스포츠 관련해서 뭐 있죠?
IOC 위원. IOC 위원. 네, IOC 위원에게 우리나라 여권법상 외교관 여권이 발급됩니다. 네. 그리고 이 외교관 여권 관련해서 또 재미있는 기사가 하나 있는데 뭐가 있죠? 이 분실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분실 사례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요? 네, 이게 1년에 한 뭐 30건, 뭐 50건 정도 분실이 있거든요. 많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야 이거 나 본인 부주의로 지금 분실한 건데. 네. 이거 누가 이거 가지고 활용하거나 위조하면 큰일 나거든요. 그렇죠. 네, 이런 일이 자주 생긴다는 게 좀 의아하고요. 그렇구나. 또 이것도 전두환이 등장합니다. 그래요. 전두환이 등장하는데 연희동의 그분. 네, 2013년에 외교관 여권 자진 반납. 사실 이 대통령 퇴임한 다음에도 계속해서 이걸 썼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추징금 관계로 해서 여러 가지 시끌시끌했고 네. 야 왜 돈 안 되냐. 돈 내라. 네, 그런 상황에서 여론이 좋지 않자 외교관 여권을 자진 반납했다는 기사도 있는데요. 네. 추징금을 내야지 뭐 이런 거라고 있어. 네. 돈 안 되는 거. 네, 돈은 안 된다. 그렇죠. 네. 돈은 알아서 뺏어가라 이런 거죠. 여권을 부정하게 발급받거나 행사하면 당연히 여권법 위반이기 때문에 처벌받습니다. 여권법 16조에 이런 게 있어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하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 네,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이렇게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그런데 호나우진유가 여기에 해당되는가? 위조 여권을 썼는데 안 됩니다.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을 사용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하기는. 호나우진유가 본인의 걸 위조해서 만든 거 아니야? 다른 사람 여권 쓴 건 아니에요. 그렇지. 네, 그냥 자기 명의로 하나 만들어 쓴 겁니다. 위조니까 이 여권법에서 말하는 다른 사람 명의의 여권 사용하는 건 아니죠. 예를 들어 이스타가 요원 1회 여권을 이제 야 내가 쓸게 라고 해서 남의 걸 가져서 그걸로 출국을 시도한다. 예. 이런 걸 말하는 거죠. 그건 걸리는 거죠. 네, 이런 걸 저는 안 말하는 그래도 이게 계속 나가려고 그러거든요. 네. 이 시국에 네. 다 여기도 나가고 싶어하고 어디도 하여튼 이곳을 떠나고 싶어 합니다. 네네. 그러면 그럼 호나우준이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이었다면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을 시도했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가? 그럼 문제가 안 되나? 문제가 됩니다. 되는군요. 예, 다만 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 부분은 아니지만 아니고 네, 호나우준이가 우리나라 여권을 가지고 다른 나라에 들어가려고 했다면 또는 출국을 시도했다면 이거는 공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습니다. 공문서 위조. 네, 공문서 위조죄가 될 수 있는데요. 예. 일단 문서, 여권도 문서예요. 그렇죠. 뭐 문서라는 게 종이에 쓰여 있는 건 다 문서냐? 그건 아닙니다. 이 문서라는 게 법적으로 어떤 사상, 관념이나 어떤 생각, 의사를 표시하는 거고 이게 물체의 이게 화체라고 하는데 먹는 화체 말고 네 화체 물체에 이게 박혀 있어야 된다 이건데요. 네네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거 간단한 퀴즈 하나 내겠습니다. 그러면 모래 위에 나뭇가지로 이게 쓴 거. 뭐 예를 들어 뭐 K 러브 L 뭐 이런 거 쓰잖아요. 네네네. 네, 을왕리 해수욕장 가서 이런 거. 그럼 많이 쓰죠. 네, 이거는 문서냐? 이건 아닙니다. 아니다. 그런 건 아니다. 이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어느 정도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파도 한 번 치면 끝나니까. 이거 싹 다 지워지죠. 네, 그렇죠. 그리고 또 그럼 컴퓨터 모니터에 이제 떠 있는. 네. 그럼 그림 어떻게 되느냐? 안 되지 않나 이것도? 안 됩니다. 저장을 해야지. 네, 이것도 문서가 아니에요. 네. 그럼 이건 어떨까요? 스캔 작업을 통해서 만들어낸 가짜 공인중개사 자격증 이미지. 문서가 아니다. 그렇군요. 이미지 문서가 아니고요. 네, 뭐 전자 기록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다르구나. 네네네, 그렇습니다. 또 문서와 비슷하게 도화라는 게 있어요. 도화? 또 뭐 그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도화지? 네, 미안합니다. 네, 예. 네. 이스타운 줄 알았어요. 주원영 역할을 누군가 해야 돼. 네, 역할을 열심히 하시고. 예. 상형적인 부호입니다. 부호. 도화, 이제 그림 이런 걸로 볼 수 있겠고. 공문서, 사문서 많이 헷갈리잖아요. 공문서와 사문서의 차이. 네, 공문서는 공무원이나 뭐 공무소가 그 직무에 관해서 작성한 거예요. 뭐 여권, 주민등록증, 그리고 대법원 판결이 하나 있습니다. 쓰레기 봉투. 스봉. 네, 스봉. 스봉도 공문서다. 그거는 이제 지역에서 발급이 되는 그 그렇죠. 종량제 봉투라. 맞습니다. 종량제 쓰레기 봉투. 종량제 쓰레기 봉투. 네, 그냥 여기, 뭐 건봉은 안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건봉은 문서가 아닙니다. 안 되죠. 다만 이 종량제 스봉에 스봉. 여기 그 지자체장 써 있어요. 이름 써 있고 그래, 도장 맞아. 네, 그래서 그 자체가 이게 비닐이 봉지야? 문서야? 비닐이 봉지야? 비닐이 봉지지. 예. 비닐이 봉지야 너무 웃겨. 네. 비닐이 문서야? 그렇죠. 예. 라는 생각할 수 있지만 문서라는 게 꼭 종이를 의미하는 건 아니다. 라는 거 알 수 있겠고. 그럼 사문서는 뭐냐? 사인. 사적인 사람, 이 사인 명의로 작성된 문서를 말하는 건데 그 중에 뭐 권리 의무, 사실관계 증명에 관한 걸 말합니다. 제가 뭐 이렇게 쓴 다음에 뭐 우리 법인 도장을 찍어. 그러면 이제 사문서. 사문서죠. 사문서입니다. 뭐 도장을 찍지 않아도 사문서가 되는 거고. 그럼 위조냐 변조냐? 위조는
복사를 하는 원본이랑 비슷하게 네. 만드는 거 변조는 원래 있는 걸 내용을 네. 바꾸는 건가? 오, 지금 굉장히 근접합니다. 일단 변조는 조금 바꾸는 거예요. 예. 조금 바꾸는 살짝. 거고, 예. 위조는 아예 새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완전히. 예, 아예 만들어내는 건데요. 이제 위조와 변조는 좀 헷갈리는 개념이 있기 때문에 일단 요거 하나 구분하는 개념이 있어요. 애초 문서의 어떤 이 동일성을 해야 하는 경우는 원래 있던 거랑 같은 게 아니야. 네. 동일하지 않아라고 판단되면 위조고요. 위조예요, 그게. 다만 원래 있던 거랑 같은 문서야. 그런데 거기에서 내용을 조금 바꾼 거야. 이러면 이제 위조가 아닌 변조가 되는 건데. 그게 변조구나. 예전에는 주민등록증이 지금처럼 돼 있지 않고 종이에 사진 붙이고 코팅처럼 돼 있었죠? 비닐 코팅 돼 있었죠. 맞아. 나 그거 엄마 민증 예전에 보고 그랬어. 옛날. 이거 비닐 드러낸 다음에 원래 사진 떼고 내 사진 끼워놓고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술집 가고 고등학생이 옛날에 보면 영화 같은데 보면 항상 여기 이렇게 안경 이거 띵 쓴 다음에 뭐 얼마야 막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렇게 하고 그래 하잖아 그런 거. 그렇죠. 아무튼 그게 위조입니다. 위조. 이거는 아니 뭐야 그대로 있는 건데 사진만 바꿨는데 왜 위조야? 하지만 주민등록증이나 이런 거에 사진을 바꾼다는 거는 아예 새로 만든 거나 마찬가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다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고요. 뭐 다른 사람 여권번호 활용해서 새로 만든 경우 당연히 위조죠. 공문서 위조가 되는 겁니다. 또 예전에 이런 것도 있었어요. 건축 허가서가 있잖아요. 건축 허가서. 근데 건축 허가서에 설계 도면이 붙어 있습니다. 네. 근데 허가 받은 다음에 설계 도면을 빼고 새로운 거를 가서 찝었어. 아예 다른 거를. 네네. 이거는 공문서 변조다. 그럼 위조가 아니라 변조. 라는 게 있었고요. 이렇게 문제가 되는데 만약 정말 호나우준이가 바보라면. 얘 진짜 몰랐어. 정말, 주장하는 대로. 정말 바보야. 완전 쪼다야. 축구만 잘했어. 그냥 완전 바보야. 정말 바보. 이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물론 이게 위조인 거를 몰랐을 수도 있고 또는 위조해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건 정말 바보네. 네. 괜찮은 거 아니야? 네. 막 이러면서. 또는 걸릴 줄 몰랐다. 그거는 바보랑 거리가 멀지 않나요? 걸릴 줄 몰라. 그럼 뻔뻔한 거지. 예. 이런 경우 대담하고. 가능성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법률의 부지는 용서받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법률을 인지하지 못한 것은 그런 건가? 네. 그런데 뭐야? 이러면은 피해갈 수 있는 거 아니야? 자, 처벌되는 법률을 모르면 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특히 형법 16조에 이런 규정이 있습니다. 자기 행위가 법령에 의해서 죄가 되지 않는 걸로 오인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 벌하지 아니한다. 야, 나 처벌 대상 아니야 라고 우기면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법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죠. 그렇죠. 네, 단순히 처벌 규정을 몰랐다고 해서 피해갈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일반적으로는 범죄지만 나에게는 지금 특별한 사정이 있기 때문에 여기 해당 안 돼 라고 어떤 그 정당한 이유가 있어서 착각한 경우. 그럼 그런 소명을 해야 되겠네. 정확합니다. 그런 경우에 한해서 처벌 안 한다는 거고 대부분은 법률을 모르면 다 처벌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따라서 호나우준이가 정말 바보였다 하더라도 완전히 형사 책임 능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처벌을 피해가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로 따진다면 중죄죠. 그렇죠. 꽤 큰 죄 아니에요. 이게 특히 이 공문서 중에서도 이제 여권이기 때문에 여권은 뭐 물론 이렇게 좀 돈벌이를 위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국가의 어떤 그 안보라든지 치안, 질서, 국민들의 안전 이런 것과 또 직결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상황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아놓은 또는 검역을 철저히 한 어떤 국가인데 그 국가가 아닌 다른 국가 여권을 가지고 쓱 들어와. 또는 만들어내서 가져왔다. 이러면 방역망도 뚫리는 거죠.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중한 범죄고 이거는 엄격하게 다 처리를 하고 나중에 이제 제대로 된 상황에서 또 들어오지 못하게 또 여러 가지 행정적인 규제가 또 가해지죠. 저는 이게 모르겠어요. 진짜 뭐 바보라서 그랬으니까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몰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진짜 약간 큰 범죄 집단의 연루가 돼서 뭔가 약간 나 이러고 싶지 않았는데 뭐 했다거나 가끔 연예인들 뭐 유명한 연예인들도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실제로 수입이 없거나 빚만 많거나 사기를 당했거나 이러면 일이 좀 범죄 집단에 이용을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왜냐면 또 얼굴이랑 유명세라는 게 있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뭔가 하려고 하고 가서 보스 아들 결혼식 사회 보고 그렇지. 이런 것도 있거든요. 맞아. 행사 뛰고 좋아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어찌 처음에 뭐 그 돈 받아 먹다 보니 나중에 어쩔 수 없이 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가 이제 공범되는 거야 나중에. 그렇죠. 지금은 이제 여권이 문제가 된 거지만 혹시 그러면 파라과이의 그 카지노 재벌이란 사람이 왜 초대했는가? 초대한 목적은 무엇인가? 정말
호나우지뉴를 좋아해서 하지 않고 한 게 아니라 뭔가 다른 의도가 있고 배경이 있었다면 뭐 카지노 재벌들끼리 시비가 붙은 거죠. 그래서 야 200억 방 풋살하자 이 새끼야. 야. 그런 식으로 해서 호나우지뉴를 나는 이렇게 쓱 해가지고 데려가고 여기 선수로 쓰려고 용병으로. 그러면 호나우지뉴의 지금 상황이라면은 한 300억 정도에 역공작 해가지고 저쪽에다가 다른 카지노 재벌과 예예예 300억쯤 내가 그쪽으로 한다. 일단 이런 웃는 상은 의심을 좀 덜 받습니다. 아무래도 그렇죠. 난 바보다. 이런 거 좋은 작전이 아닌가. 조코비. 약간 그런 느낌. 약간 바보 같은. 조코비를 조심해야 돼. 그렇죠. 조코비 같은 사람을 조심해야 돼. 둥둥한 상이잖아요. 김한 같은 경우는 조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게 뭐 얼굴 나와요. 전혀 조심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도 이렇게 화나면 걸리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괜찮아요. 네, 환희볼 시청 부탁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던 스타입니다. 아무래도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긍정적인 이미지가 훨씬 더 많은 선수인데 저 굉장히 좋아했어요. 다들 좋아해요. 워낙 유니크한 스타일이었고 저도 좋아했는데 이런 어떤 안 좋은 일에 연루됐다는 게 조금은 안타깝고 이게 아쉬워요. 뭔진 모르겠지만 벌 받을 게 있으면 벌을 받아야죠.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습니다. 자, 손바까요. 오랜만에 호나우지뉴 얘기를 해봤고요. K리그가 지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제 손이가요, 손바까요의 어떤 그 중요한 콘텐츠 중에 하나가 K리그인데 저희가 이 개막이 되긴 하겠죠. 언제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거와 관련돼서 이제 또 준비했던 콘텐츠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도 이제 잘 맞춰서 저희가 론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손이가에서 뵙겠습니다.